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심급제도입니다. 자, 오늘은 심급제도 중 종심에 해당하는 상고심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해봤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정말 많은 의원분들께서 동참을 하셨습니다. 무려 168분이나 되시는데요. 그렇다면 한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동참하는 경우도 드물겠지만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예, 여기에 관한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싶은데요. 예, 예. 그동안 우리 법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에 가서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네.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수가 1년에 3만 6천 건이라고 그래요. 1년에 3만 6천 건이요? 그래서 대법관 1인당 네. 13명이 대법관이 재판을 하는데 네. 1인당 한 달에 3천 건씩을 처리해야 1년에 3천 건씩을 처리해야 된다. 예. 그러면 하루 평균 한 15건씩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근데 대법원 판결을 네. 하루에 15건씩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있고 실제로 대법원 운영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 상고 사건, 네. 상고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3심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네.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걸 항소라고 그러고 네. 2심에 불복해서 3심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상고 사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오는 사건 처리를 대법원만 할 게 아니라 그 옆에 별도의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두어서 네. 네. 그것만 별도로 사건을 나눠서 좀 처리할 수 있게 하자. 네. 이제 그런 법안이 상고법원 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한 6개 정도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뭐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자 하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있느냐 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신 의원이 168명이나 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건 그만큼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제안하신 이유는 입법 취지까지도 모두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듣지 않으니까 이 법원이 그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다 할 정도로 많이들 기다려오신 그런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법원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운 일인 것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너무나 과부하가 걸렸던 네. 업무 예. 또 대법원이 이 정도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우려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은 예. 상고법원이 생긴다 그러면 대법원과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 보통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에 있던 사람들이 글로 가나? 네. 누가 높은 거지? 누가 예. 더 강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네. 우선 이제 그 법원의 수건 사업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반은 맞지만 반은 꼭 맞는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게 네. 이것은 이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작업이고 이제 법안 개정이고 예. 이제 법원의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수건 사업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법원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단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 옆에 상고법원이 있다. 네.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네네. 이거는 그 이제 상고심 법원으로서 대법원과 상고법원 두 개가 있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면 상고법원도 대법원과 똑같이 최종심, 최종심 법원으로서 최고위 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최고 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사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일단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서 접수를 해서 네. 대법원에서 이제 사건 분류를 해가지고 네. 이제 중요한 사건 또는 법률에 대법원이 꼭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처리하도록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고법원에는 지금 그 대법관 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유사한 경력을 가지신 이제 지금 개정안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가 상고법원 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한 25년 내지 30년 된 그런 경력의 판사분들이 가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돼서 그 의상은 이제 그 3심으로서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심으로 재판하는 최고법원의 하나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법원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가는 일은 없이 그런 사건이 그게 이제 마지막.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아하. 일부는 또 이제 있게 만들었습니다. 있을 수 있게. 왜냐하면 상고법원에서 재판한 것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든가 네. 또는 뭐 어떤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든가 이제 이런 특수한 경우 네네.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그런 할 수 경우는 있게 그럼 4심이 되겠군요. 그런 셈이죠. 3심을 넘어서서. 예, 예.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그건 아주 경우예요. 예외적이어서 극소수다. 네. 거의 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죠. 지금 뭐 다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그중에 연차가 높으신 법관으로 상고법원의 면면을 구성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예. 이외에 또 핵심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상고법원의 판사는 15년 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용은 25년 내지 30년 된 대법관의 거의 버금가는 예.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하고 그 이제 판사의 인원 수는 한 20명 내지 30명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법원은 13분이 13분 계신데. 계시-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20명 내지 30명으로 하되 네. 이제 그분들이 다 한꺼번에 한 사건 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부를 나눠서 아. 3명씩 한 부를 이루어 가지고 한 10개의 부로 나눠 가지고 예, 예. 거기서 이제 사건을 각각 나누어 가지고 네네. 재판을 하고 거기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그 대법원으로 보내서 다시 재판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상고법원에서 재판하는 그런 사건들의 분류는 네.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상 반드시 그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 사건. 네. 예를 들면 헌법에 보면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군사법원은 이제 일반 법원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군인들이 재판관이 그렇죠. 돼서 네네. 재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법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1심, 2심은 군사법원에서 하되 최종심은 반드시 대법원을 거쳐라. 네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예 헌법에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형사법에도 네.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받은 사건은 꼭 최종심을 대법원에서 하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예. 뭐 이렇게 선출직 이제 나가신 분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하고 네.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사건 심사 분류를 할 때 접수된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이다. 예. 또는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한 사건이다. 예를 들면 고등법원에서 네. 똑같은 사안을 놓고 판결을 했는데 A 판사 판결과 B 판사 판결이 결론이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하자. 아하. 그래서 법령 해석 통일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건 분류를 해서 재판하도록.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이 아닌 일반인들의 그 권리 구제에 관한 사건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상고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수많은 민원이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불만들을 해소시킨다는
하나의 좋은 점 이외에 법관의 입장에서도 또 과중한 업무를 좀 덜 할 수 있고 합리적인 그렇죠.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한 일석이삼조는 되는 것 같은 아이디어신데요. 그러면 좀 뭐 방금 대법원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는 그 종심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개정안에서 제안하는 그 상고법원의 위상이나 구성원은 위상은 대법원과 거의 동격이다. 준하다. 예. 하지만 대법관의 권한이나 명예를 다 가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구성원이 20-30명이라는 것은 역시 대법관의 준하지만 대법관의 모든 권한이 행사되는 것은 아닌. 예.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대법관은 이제 그 우선 임명 절차부터 예.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네네. 청문회를 그렇죠. 거쳐야 되고 예. 이런 과정이고 현재 상고법원 판사들은 이제 대법원장이 예. 그 대법원 내부 회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법조계에서 네. 상고법원도 최고법원이면 그거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해서 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게 대통령의 최고법원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 네. 하는 것을 따져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법원이 이제 최종적인 법원이고 또 상고법원도 같이 옆에 있는데 대법원은 법령 해석이나 정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을 하고 네.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가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그러면은 그 대법관이 되지 못하셨지만 좋은 경력과 또 많은 그 경륜 또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도태되는 부분을 좀 보완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분들이 와서 네. 이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렇군요. 생긴다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죠. 내용 중에 상고법원과 함께 신설되는 재판연구관이 있습니다. 이 네. 재판연구관의 조직과 기능은 어떤 것인지. 재판연구관은 현재 이제 대법관들이 워낙 그 방대한 양의 서류를 봐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법률 판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본인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업무를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아. 그 둔 이제 기관이거든요. 네네. 현재 대법원에는 100명의 재판연구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을 위해서 이렇게 그 대부분이 이제 판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력 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네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또 판사만 있는 건 아니고 외부의 교수 출신이나 예. 또는 전문직으으로 있던 사람들도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과 유사한 거를 상고법원에도 두겠다. 아하. 여기도 네. 이제 최종심으로서의 격이 있기 때문에 위상이 네네. 있고 예. 또 일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도 재판연구관 대법원과 똑같은 재판연구관 조직을 두도록 하겠다. 이런 대법원에서는 13분의 대법관이 계시고 100명의 재판연구관이 계신데 그러면 상고법원에서는 20-30명의 또 재판관이 계시고 생각이. 네. 그러면은 재판연구관은 한 200분 이상은 계셔야 되는 게 글쎄 아닌가. 지금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 네, 그런데 네. 이제 대법원이 사건 부담이 줄면 네. 그 연구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반 정도로 줄으면 네. 그분들을 또 이제 이쪽에 보내서 아하. 하게 되면 이쪽의 연구관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네. 인력 운용은 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주변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그 상당수 변호사분들이나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그 괜찮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뭐 일부 대한변협 회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네. 이제 본인은 반대한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국민들은 자기 사건이 최종심이 대법관에 의한 재판이 될 것을 원한다. 원하니까. 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이제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떤 사건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판사가 재판을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법원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대법관이 새로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네. 자기가 대법관이 돼가지고 일주일을 일을 하는데 네.
그 정말 의미 있는 사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 네. 이런 사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반나절밖에 안 된다. 아. 나머지는 그냥 다 기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건을 아. 보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다. 아하. 이런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긴 있습니다. 앞서서 하루에 평균 15건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정도의 그렇죠. 무게가 있는데 예. 그거 다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대법원에 올라오는 36,000건의 사건 중에 예. 53% 이상이 이제 상고 이유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사실은.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상고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사건도 오면은 이게 과연 그런 사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낭비한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포함해서 일반 사건들은 상고법원에서 하고 네. 정말 중요한 사건들만 대법원에서 이제 전원합의체를 자주 열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네. 이게 바로 우리 사건의 효율적 처리고 네. 국민들도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그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가 있더군요. 네네. 그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것인데 네. 이 심리 불속행 제도 당초 취지 또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예, 해주시면. 예, 예. 심리불속행 제도라는 게 바로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고 이유가 없는데 상고된 사건. 네. 그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판결 이유를 쓰지 않고 네.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아,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가서 대법원을 갔다 해도 나중에 상고 기각해서 왔는데 보면 판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국민들은 내 사건이 왜 판결 이유도 없이 없지? 기각됐느냐. 네. 여기서 불만이 쌓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들을 포함해서 네. 상고 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거기선 판결 이유를 다 써드리겠다. 그렇겠죠. 그런 예.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사실은 대법원이 이렇게 많은 사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대법원, 연방 대법원은 9명이 1년에 80건 가지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나머지 사건은 어떠냐? 미국에도 대법원의 사건이 1년에 8,000건이 올라온대요. 네. 그 나머지 사건은 다 상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심리 대상도 되지 않고 기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바로 상고 허가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상고 허가 제도를 과거에 한 10년 했는데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그렇군요. 못하고 다시 받아서 한다 네. 이렇게 됐는데 그 불만도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상고 허가에 의해서 원래 대법원 문턱도 밟지 못하는 그런 예. 사건들도 상고 법원에서 다 아하. 한 번 더 봐드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상고 허가 제도보다 훨씬 친절한 제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럼 대법관 늘리면 되지. 대법관 뭐 늘리고 또 학급심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법관을 그럼 몇 명으로 늘려야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적어도 한 30명 내지 50명은 돼야 되는데 대법관을 30명, 50명 해놓으면은 네. 이제 전원 합의체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하. 아니 30명이 모여서 어떻게 전원 합의가 되겠어요? 네. 대법원의 기능은 원래 법률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 1심, 2심, 3심 중에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판하고 거기에 법률에 관해서 재판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법률심이 상고심에서 네. 수정하면서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겠다. 네. 이게 바로 대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에 예. 그 법령 해석 통일은 결국 전원합의체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인데 네. 30명, 50명 대법관이 있어가지고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은 우리가 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뭐 반대 입장 얘기하실 때 사실 이 상고법원 도입이 뭐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잠깐 그러셨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위헌이라는 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헌법에 상고법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시는데 예. 지금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과 각급법원 이렇게 해놨는데 네네. 거기에 반드시 어떤 모든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야 된다거나 모든 국민은 대법원의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에 오지 않고도 상고 허가 제도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올 필요가 이건 우리가 재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도가 운영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 네. 헌법에도 우연 문제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하나 더 만들자 하는 것은 전혀 헌법에 위반되지가 않고 그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친절한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처리 전망이 어떨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 미루어서는 꼭 필요한 법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168명이나 네. 이제 서명을 해서 하긴 했는데 현재 이런 여러 논의들이 네. 이제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해서 우리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서 네. 잘 토론을 해서 이것이 잘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또 이 개정안에 들은 내용 이외에도 네. 다른 어떤 좋은 안이 있거나 또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 법관 임명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최대한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올해 꼭 추진하고 싶은 현안, 입법 계획 있으신지요? 예, 제가 이제 뭐 여러 법안들을 개정안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중에서 그 대학 등록금을 네. 이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아하. 지금 현재 그 대학교 중에 한 20여 프로의 대학교 한 400개 중에 한 100개 정도의 대학이 네.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그걸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한 2년 전에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 예, 그게 지금 아직도 심사가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걸 꼭 통과시켜서 네. 부모님들의 그 이제 등록금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다.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